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2028년도 입시에 대한 얘기가 많잖아요. 이제 저번에 약속했듯이 이제 과목별로 심도 있게 고교 학점제에 맞춰서 고1들이 어떻게 적용할지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그 2028년에 보니까 가장 큰 변수가 보니까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정시 비율이 변하더라고요. 네, 40%였던 것이 30% 변화를 대학에서 요구하고 있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예, 그게 2019년 11월에 보면 40%로 했잖아요. 고교 네. 정상화를 해가지고. 예, 예. 근데 제일 반발했던 게 서울대였잖아요. 그렇죠. 서울대에서 예측했는 것처럼 사실 결과가 너무 이 파락군이나 학군지에 유리한 걸로 이제 나타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때 국회에서 서울대에서 말했던, 만약에 정시 40% 된다면 누구 어느 학교 몇 명이 될지 그 예측이 정확해서 너무 놀랬거든요. 네, 그랬었죠. 그 서울대 입시를 지나고 보니까 진짜 정량화해서 잘한다는 느낌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그렇게 맞아떨어졌는데, 사실 그때가 8대2 아니었나요? 수시가 8이고 정시가 20 아니었나요? 네, 그랬었죠, 예전에는. 그래서 수시 위주로 가다가 갑자기 정시로 방향이 바뀌면서 네. 입시 지형이 바뀌면서 입시운이 막 바뀌었잖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뭐 비리라던가 특목고 위주의 어떠한 말하자면 불이익이 있다는 그런 여론이 있으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는 것도 사실이지만 크게 봤었을 때는 작은 문제였는데, 뭐 저희도 사교육에 종사하지만은 그 대치나 이렇게 사교육을 많이 학군지. 받는 학생들이 오히려 반사이익이 훨씬 더 없죠. 유리해졌는 거죠. 그 부동산 정책과 똑같이 된 것 같더라고요. 네, 뭐 풍선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측을 하기에는 지금 대치동에서는 40%가 30% 밑으로 내려갈 거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보면 수능 중심의 입시가 재편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겠죠. 예, 재편되고 이제 그 안에 보면 가장 핵심이 이제 서울대잖아요. 네. 서울대가 입시를 이제 정시를 무력화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고교 학점제가 되면 고교 학점제의 원래 취지가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교로 연결하는 그러한 그 과정인 거죠. 그래서 지금 고교 학점제가 되면 사실은 초등에서 중등으로 이어지고 중등에서 고등으로 이어지고 고등에서 대학교로 이어지면서 진로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고교 학점제의 원래의 취지인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계속 변하면서 원래의 취지랑은 다르게 이렇게 변종이 되어 가는데, 최종적인 결정은 어떻게 될지 또 모르죠. 왜냐하면 여론이 또 뭐라고 말을 하거나 반발하는 곳이 있으면 또 변화가 있을 것이라서 지금은 오늘의 문제에 대하여서만 저희가 조금 짚고 넘어가고, 또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서울대 2022, 28학년도 입시안을 놓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네. 일단 60%가 이제 수시잖아요. 네네. 수시에서 이제 직윤에서 있었던 수능 평가는 이제 완전히 배제되는 거잖아요. 이제 수능 최저 자체를 없애지는 2028학년도에는 없애겠다고 했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이 이제 어느 정도 약화되고, 40% 정시에서도 보니까, 현재 보니까 정시도 보면은 그 일반 전형과 지역 균형 선발이 있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지역 균형 선발이 보통 한 정시에서는 150명 정도 뽑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작년에는 154명이 그랬고, 올해는 144명이니까 4.2%에서 4.5%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전체 네네. 프로테이지는. 예, 예. 근데 서울대에서 이걸 늘리겠다고 하거든요. 네, 결국에는 10%까지 가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뭐 기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300명은 돌파할 것 같은데, 네, 그렇겠죠. 그러면 정시가 이제 수능이 남아있는 게 30%잖아요. 네. 일반에서 30%인데, 2028년 입시안을 들여다보니까 이 수능을 어떻게 하냐 하면 표준 점수제가 아니고 100분위도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넘어가는 것이 이제 지금 사실은 뭐 원점수, 성취도 평가, 그다음에 석차 등급 그게 넘어가고, 또 이제 성취도별 분포 비율도 넘어가고. 그게 이제 예, 수능에서 보면 그 등급 합산으로만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수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예. 네네. 등급 합산으로만 넘어가니까 네네. 표준 편차에서 등급 합산이면은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정시에서 국어 1등급 받고 수학 1등급 받고 네네. 그 다음에 탐구 1등급 받고 통사 1등급 받고 통과 1등급 받으면은 네 개가 합이 4로 넘어가면 네네. 최고 등급인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거를 3배수로 뽑아가지고 학생부를 본다니까 수능이 사실 그 30%라고 할 수 있나요? 결국에는 사실 정시에서도 학생부를 가지고서 수시평가랑 뭐 동일하게 가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정시에서 서울대에서는
모두 다 학생부를 평가하지만 반영 비율이 직유는 80대 20 해가지고서 이제 어쨌든 그 학생부 20%만 그걸 이제 일단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2028년도에 되면은 직윤이나 일반 전형이나 동일하게 그 3배수로 뽑아서 직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수능은 60% 그리고서 학생부를 40% 보고 일반 전형에서도 마찬가지로 60대 40으로 보니까 결국에는 정말 그 정시도 수시형 정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뭘 보냐? 그럼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변별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서울대학교 SUN 역량평가 면접이라는 게 딱 생겼더라고요. 네, 바뀌었는 거죠. 그러니까 수시에 생겼고, 그 다음에 그 정시에서 보는 학생부를 서울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입학사정관 전형에 맡은 그런 학생부를 사사시 훑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 전형에서는 이때까지는 그 제시문 기반의 면접이었다면 정답이 있는 거였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 전체적으로 어쨌든 서류 기반의 면접처럼 하는 것을 도입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보통 오해들을 하시는 것이 서류 기반 면접이면 이걸 인성 면접이랑 착각하시는데 학업 역량에 대하여서 그 서류를 기반, 자신의 그 학생부에 쓰여 있는 내용을 기반하지만 그 학생이 얼마나 제대로 공부를 했는가에 대한 것을 묻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일반 전형에서 그 제시문 기반의 면접보다 훨씬 더 어렵게 낸다면 어렵게 낼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꼭공부라고 해서 학생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대답을 하면 거기에서 추가 질문을 계속 한다면 그때는 사실 뭐 고등학교 범위 내에서만 질문하라고 했으나 더 깊이 있게 탐구한다면 그 끝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면접을 한번 찾아보니까 그 예시 문항이 떠 있더라고요. 네네. 그걸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한 35분에서 40분 볼 것 같은데 그 수학 같은 거 보고 하니까 그리고 뭐 과학도 있고 한데 그 수학 면접 같은 거는 상당히 심도 있고 답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열린 면접인 것 같더라고요. 과거에 이제 과거 학생들에게 실시했었던 그러한 종류들을 유사하게 할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실행이 된다면 그렇게 될 것이고 또 제한이 가해질 수도 있겠죠. 일단은 발표는 그렇게 했는 것이고. 예, 그거에 되면 이제 그게 이제 가정을 한다 그러면 특히 보면 제일 이제 스펙트럼에 들어온 거 사실은 입시 분석하는 것도 전부 다 보면 고등학교 1학년들이 지금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금 내신 1등급 따고 세특 열심히 말하고 난 다음에 서울대에 보면 그래서 학교에서 보면 직윤을 받던 일반 전형을 받던 또 가서 보면은 나 이제 열심히 해서 생기부내서 통과해서 면접장이 딱 나타나면 이상한 면접 막 하기 시작하면 황당할 것 같거든요, 애들이. 요 사이는 특히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독서를 하기도 힘들고 또 뭐 수행평가나 주제탐구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또 외부의 도움을 받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자신의 생기부에 쓰여 있는 내용을 다시 공부하고 면접장에 가야 되는 그런 이런 이제 웃지 못할 일들이 생기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면접하려는 게 이제 학생과 이제 학부모를 위한 전략적 통찰력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는 사교육에 종사하기 때문에 되게 앞서서 바뀌는 변화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되든 안 되든 그 리스크를 줄여주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면접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딴 거는 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좀 궁금하고 힘든 부분이 수학인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수리 면접 많이 따라 들어갔잖아요. 네, 그랬죠. 보면 그 문제의 질문과 질문을 보면 묻는 게 보면 그 개념을 가지고 그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전 과정을 다 묻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일단은 정답을 묻는다기보다 구술 면접은 네네. 일반적인 지필고사랑 다른 것이 그 정말 말씀하신 대로 과정을 묻는 거고 또 학생이 그 문제의 해법이 없더라도 어떤 힌트를 준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나 해서 이제 조금 순발력이 있는 그러한 것도 보고 기본적으로 수학에 대한 어떤 능력치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교 입학 정책을 굉장히 탐구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정시 40%에 대해서 별말을 하지 않다가 2023년 12월에 발표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1월에 이제 40% 얘기하다가 네네. 2월에 30% 이상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네네.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진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거든요. 전방위로 하고 장기적인 어떤 30% 미만으로 안 줄이면 서울대가 미래가 없는 듯이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저희들도 같이 만나봐서 알겠지만 그 대학의 제일 목적은 좋은 학생이 와서 그 학교에
가서 이제 일단은 졸업을 하고 뭐 사회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인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중도에 탈락을 이탈하죠.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 뭐 탈락도 하고 이탈하기도 하는데 요사이는 의대를 모두 다 가기 때문에 서울대에서 특히나 정시로 들어왔던 학생들이 그 자신의 전공에 대한 그런 충성도가 없고 또 재미없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민을 했었고 또 서울대는 처음부터 이제 수시 전형을 실시했었던 대학이면서 뭐 절대 갑이기도 했지만 스마트한 분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다 보니 제가 볼 때는 어떤 식으로 바뀌어도 기본적인 DB가 다 되어 있어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일 우수한 아이들이 서울대를 지원한다는 것 때문에 선발권이 있다고도 보시겠지만 저희가 이때까지 경험을 보면 정말 보이는 내신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정말 아 똑똑하다 이런 애들은 다 뽑아갔었잖아요. 그렇죠. 면접장에는 올렸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는 아마 제가 볼 때 오랜 시간을 걸치면서 요사이는 AI의 도움을 받아서 더 명확하고 더욱더 이제 뭐 인사이트하게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것의 일환으로 정시를 좀 줄이고 수시를 하면서 더 많은 학교에게 그러니까 점점 이제 학교를 넓혀서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이제 원래 사회적인 기능도 같이 하면서 우수한 인재를 뽑아서 결국에는 서울대를 졸업할 수 있도록 하여서 사회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학생들이 뭐 의대를 선호하는 것이 과거 IMF 때 그때 이제 그 자기의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들이 다 이제 회사에서 나가야 되게 되면서 그런 이제 어려움들 때문에 보통 이제 이렇게 저희가 점점 이렇게 변화가 너무나 많고 또 사회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뭔가 구체적인 어떠한 그 직업에 대한 것에 대하여서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 그런 것도 있는데 또 다른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지 학생들이 지금 현재 있는 의대 쏠림이 다른 곳에 가서 더 나은 미래를 답보할 수 있다면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서울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장 큰 원인이 정시에 있다고 보고 무전공도 확대하고 의대도 보면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아예 1학년 때 안 뽑고 그죠? 네, 외국처럼 이제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외국처럼 하는 거죠. 서울대 의대 간다 그러면 서울대 의대 1학년은 없고 들어왔는 학생 중에서 네, 뽑는 학부가 아니고. 그렇죠. 예. 그리고 2학년 마치고 난 다음에 네네. 뽑겠다는 식으로 지금 그런 안도 나와 있고 그게 여러 가지로 보면 교수 사이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위기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뭐 산업하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제가 원장님하고 얘기하는데 반영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정시도 줄일 것 같고 아마 네네. 무전공도 확대되고 아마 서울대 의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2030년도 되면 아마 1, 2학년 때는 안 뽑을 것 같은 느낌이 네. 들더라고요. 뭐 그거는 이제 원래부터도 대학들은 학부 중심이 아니고 대학원 중심의 교육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뭐 결을 같이 해서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지금 변화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면 인트로로 이제 서울대의 어떤 2028년 입시 변화 세 가지를 좀 얘기해 봤잖아요. 네네. 정시 비율의 변화의 가능성과 이게 우리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던 서울대 입시 정책 변화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했는데 인트로로만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했고 다음에는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이제 고교학점제에 맞춰가지고 일단 면접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네네. 그러고 난 다음에 고교학점제 수학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학생부가 세지니까 그걸 전제로 하고서 이제 한번 찍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 세밀하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죠. 네네, 원장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